출퇴근 재해에 그 산재 및 보험금 청구가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 이제 이런 보도 자료를 냈는데 이것 때문인지 약간 사기로 고소를 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최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상담을 한 사례인데 출퇴근에 우리가 재해를 입게 되면은 산재 보험금을 받게 되고요. 또 일부 손해 보전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가입한 보험금을 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 사건의 경우는 산재 사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험 사건으로도 이렇게 연관이 되는데요. 몇 년 전에 한 1년 반 정도 전에 금감원이 보도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같이 출퇴근 재해에 그 산재 및 보험금 청구가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 이제 이런 보도 자료를 냈는데 이것 때문인지 약간 사기로 고소를 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 산재에 대해서도 부정수급을 했고 또 보험금도 부정수급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진행을 해가지고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금감원과 근로복지공단이 기획 조사를 했다. 그런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게 잘못을 하신 분들이야 뭐 그거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게 맞지만 본인이 사소한 실수를 해가지고 산재에 신고한 내용과 이 보험금 청구 신고한 내용이 달라가지고 사기로 이렇게 오인을 받아서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는지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내용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금융감독원과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 기획조사를 통해 산재 및 보험금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61명을 공동 적발했다. 이거는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잘못된 게 맞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산재랑 그 보험금을 부정수급하시는 건 사기입니다.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는데 사실은 나의 사소하게 그 사실관계를 잘못 얘기해서 이렇게 조사를 받거나 사기로 조사를 받는 거는 피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제가 이 내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출퇴근 재해를 기획조사를 했다. 그래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람이 다수 적발되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18년 이후로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 보험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이제 무슨 사고를 당해도 산재로 인정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해결이 된 거죠. 다만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대에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단독 사고 비중이 높아 목격자 확보 등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산재나 보험금을 허위 부당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조사의 필요성이 높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조사를 했고 그 여파인지 이런 걸로 최근에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사를 실시했던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이 주요 의심 사례라는 게 보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인데 이게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많습니다. 갑 씨는 2000년 6월 23일 자택에서 가구를 옮기다 발등뼈가 골절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죠. 이거는 당연히 산재가 아니잖아요. 집에서 가구 옮기다 다친 거니까 이거는 보험금 청구는 될지언정 산재는 안 되는데, 이분이 산재는 같은 날 2000년 6월 23일 출근 중 쓰레기 집화장에 정차하면서 넘어져서 다친 사고에 대해서 출퇴근 재해로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게 날짜가 같기 때문에 이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 거죠.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고 거짓말로 보험금을 청구했거나 그 산재 신청을 한 거면 그거는 이제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을 씨는 2020년 5월 16일 자택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무릎을 다친 사고에 대하여 B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음. 이거는 당연히 이제 상해가 되니까 보험금 받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날짜는 조금 틀려요. 2020년 5월 15일 퇴근길에 발을 헛디뎌 무릎을 다친 사고에 대해서는 출퇴근 재해로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요거는 둘을 비교해 보면 날짜는 틀리지만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날짜는 그 전날 퇴근길, 왜냐면은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출근을 못했으니까 출근길에 이렇게 사고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드니까 전날 퇴근길에 이렇게 산재를 당했다 이렇게 신고를 한 건데 이게 이제 발각이 된 거죠. 병 씨는 2021년 4월 28일 출근 중 지하철역에서 발을 헛디뎌 다친 사고에 대해서 재해로, 이제 요거는 당연히 출근 중에 사고니까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같은 날 이 보험금은 또 뭐라고 썼냐면 자택 베란다에서 넘어져 엄지 발가락에 골절된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로부터 보험을 지급받았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또 정 씨는 2020년 2월 17일 출근 중 집 앞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와 무릎을 다친 사고에 대해서 출퇴근 재해로 산재 승인을 받은 후 같은 날 운동 중 무릎을 다쳤는데 여기에는 보험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 사고가 두 개가 일어난 게 아니고서야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이제 다 이제 발각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보험사는 SIU라 그래가지고 보험사기 조사단들이 있고 이분들이 상당히 유능하세요. 그래서 이런 거 다 밝혀내내고 발견을 못하는 거는 능력이 없어 안 된다기보다 일이 너무 많아서 발견을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 이렇게 부정 수급이나 이렇게 부정으로 이제 보험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그럼 당연히 받은 산재의 보험급여 및 보험금을 환수하겠죠.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보이성, 보험 지급 규모 등 감안해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기관에 사기로 수사를 의뢰합니다. 이런 게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소비자가 알아야 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산재나 보험금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이 사실과 다르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산재하고 보험금 청구 시 이게 반드시 다 보험금으로 이제 보상받는 게 아니고요. 일부는 중복 보상이 안 되는 보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동차 보험과 실손 보험은 이 산재와 동일한 성격의 보상 항목 간 상호 간 중복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보험 계약에 따라서는 중복 보상이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거는 계약 증권과 약간은 꼼꼼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는 거 이제 산재의 그 인정 기준인데요. 제가 뭐 빠르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출근 중,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건데 그리고 이제 뭐 출근 중, 퇴근 중이라는 거는 뭐 이동상 경로, 그러니까 주거지와 취업 장소상의 통상의 이동 경로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발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통상의 경로와 방법, 그러니까 출퇴근 중에 발생했지만 통상의 이동 경로로 가다가 통상적인 방법에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통상적인 방법이라는 건 대중교통, 자가용, 오토바이, 자전거, 도박 그 밖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함정 방법으로 이용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통상의 경로를 가다가 일탈을 하거나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출퇴근 중에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데요. 일탈이라는 거는 출퇴근 길의 통상의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고, 중단은 출퇴근 도중에 사적인 행동, 예컨대 내가 뭐 3호선에서 내려야 되는데 중간에 뭐 백화점에서 내려서 나의 개인적인 뭐 볼일을 봤다, 이런 경우가 중단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출퇴근 재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데 또 예외가 있습니다. 출퇴근의 통상의 통로를 이용하다가 이탈을 했거나 중단했지만 또 예외가 되는 게 있는데요. 요거 중 제가 몇 개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인정받은 사례는 퇴근길에 마트에 들려 식료품을 구입하는 행위는 이게 통상의 경로라고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또 불인정받는 경우는 백화점에 가서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닌 명품 가방을 사는 행위. 요거는 그 경로의 일탈로 봐서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그 교육을 받는 거, 출근, 퇴근길에 교육받거나 이런 경우도 인정받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은 용접 기술을 배우기 위해 퇴근길에 직업훈련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행위는 인정을 받았고요. 반면 퇴근길에 취미로 요가를 배우기 위해서 이탈을 했는데 그때 난 사고는 불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들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업무상 재해 중 발생한 사고와 그 민간보험금 청구가 중복 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에 문제가 돼서 이제 사기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산재 사고의 출퇴근 경로 중에 어떤 경우에 이제 보상을 받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